아이 그게 사실이에요. 이 자식이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녔어. 너를 배신했다고 하니 그렇다니까요. 저만이 아니라 병원 내에서 당한 간호사가 많았어요. 심지어 임신을 하고 온 간호사도 있었어요. 이건 병원 내 풍기문란이 아닐까요? 인사부터 어떻게 하죠? 병원 내에서 그런 짓을 하는데? 이 고한 자식, 내가 조카에게 그런 짓을 했어? 그리고 병원 안에서 간호사들이 후리고 다녔다고? 아이고, 병원장님, 너가 그랬다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오해가 있어요. 제가 조카님만을 사랑했어요. 다른 여자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정말 안 되겠어? 아직도 정신이 없네. 잘못했으면 그냥 말해야지. 변명하는 건 안 돼. 미안합니다, 병원장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제 약혼녀가 병원장님이 조카인 걸 알았다면 더 조심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놈, 이래도 되나? 안 돼요. 모르겠어. 내 이야기를 들은 큰아버지께서 그냥 큰 소리를 지르며 예비 신부를 맹폭하는 바람에 아주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더니 큰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놈을 어떻게 처리해야 속이 시원하겠지? 이 자식 정직하게 해고시키세요. 어차피 덕닭은 다시 찾을 수 있잖아요. 이런 짓을 해서 병원의 간호사들까지 힘들게 해놓는 이런 놈은 이곳에서 일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해고한다면 어떻게 될지 병원장님, 심호흡하고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이동안 이렇게 잘 해왔던 저를 생각해봐 주세요. 예비 신랑은 나쁜 소리조차 하지 않았어요. 해고를 요청했더니 큰아버지는 바로 그 외과 의사를 쫓아내셨어요. 너, 내일부터 내가 여기 일하지 마라. 해고는 병원에서 처리할 테니까. 그런 식이야. 너 같은 놈에게 의사 자격은 없어. 병원장님, 그러지 마세요. 한번 용서해 주세요. 쟤도 살아야 하니까. 실수를 저지른 게 맞지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받고 싶으면 용서해 달라고 해야죠. 자를 일을 해서 내일 챙겨져 가세요. 내 병원에서 너를 풀 건 없다. 결국 예비 신랑이었던 남자는 이 말도 못하고 초년비를 챙겨 병원장실을 나왔어요. 얼마나 훈련이 석 달이나 했나 모르겠어요. 다음 날 정말 그 남자는 가방을 챙겨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 그 남자는 다시 한번 나를 향해 울다가 너를 두고 왔어요.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니까 나를 위한 최상의 결정이었다면서요. 바램핀 건 정말 잘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뒤늦게 깨달은 게 미안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저를 만나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장님, 내 이야기를 다시 들어주고 제발 상황을 이해해주세요. 저는 자기가 아닌 다시 일어났어요. 오늘은 제가 자리를 잘 빼는지 확인하러 온 거예요. 어제 저한테 당했던 다른 간호사들의 이야기도 했어요. 제 존재가 다른 분들에게 골타 사태를 초래했다고요. 이런데도 나는 계속 이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말로 제 마음을 다잡아야겠어요. 당신 같은 분이 일하는 것은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도와줘야죠. 제가 늦게까지 외면하고 있었던 거리즈니까요. 제가 돌아본 결과 모든 순종은 당신에게 돌아가요. 그러니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병원장님에게도 잘 보이면서 일할 수 있고 당신에게도 좋을 거예요. 이거 정말 끈질기네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건가요? 저는 당신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보다 큰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애걸하는 당신을 이젠 그만해 주시겠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났어요. 얼른 떠나주시겠어요? 화가 나니 그 남자는 조용히 짐을 싸서 나가더라고요. 진심으로 짜증났어요. 그 남자가 나간 뒤 큰 아버지가 저를 다시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놈은 다른 병원에서도 나쁜 짓을 할 거야. 의사회를 맘대로 못하도록 막아야 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도감이다.
그리고 임신했다는 그 간호사는 안 되어서 병원 직원들한테 연기해주던 은행 대출을 최대 금액보다 조금 더 받아주게 도와줬어요. 아이 나오면 육아 식비도 다 쓰라고 했고, 아이 감사해요, 큰아빠. 그게 제 일이었으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정말 아득하고 큰아빠가 도와주셔서 다행이에요. 하여간 그 남자가 병원에서 쫓겨나고 나니 드디어 제 끔찍한 경험이 끝이 난 것 같았죠. 하지만 완전히 끝이 아니었어요. 병원으로 또 이전 예비 시어머니가 왔거든요. 그 남자와의 인연이 얼마나 질긴 곳인지 정말 징그러웠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붙들고 또 다짜고짜 설득을 하려 드는 것이었어요. 아가씨, 우리 아들 다시 써달라고 병원장님께 말 좀 해줘. 아가씨는 조한이 그런 부탁할 수 있잖아. 그래도 결혼 상대였는데 생각 좀 해줘. 그리고 우리 아들 다시 의사를 취직하면 꼭 아가씨랑 결혼시킬 거야. 엄마, 어떻게 그렇게 철면피를 깔고 여기까지 또 찾아오세요? 나한테 손 올린 거는 생각도 안 나나 봐. 왜 내가 그거 증거 자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그거 형사소송하고 여기 찾아올 시간에 소송 준비나 해. 그리고 당신 아들 자리에 이미 다른 사람 뽑았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는 댁내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 추워도 없어요. 어디 더럽게 인심 쓰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 그래도 아들이랑 서로 결혼할 사이였는데.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의사 자리도 빼앗더니 사랑했던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아. 너희 병원장이 다른 병원장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 취직 자리가 막혔던 말이야.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내가 도와줘야지. 아줌마 되게 쓰레기 같은 아들이 우리 병원에서 여러 간호사를 만나고 다닌다는 거 알아? 심지어 임신한 간호사도 있다고 해. 그런 것들 하려고 하는 제 핑계에 당신한테 돈을 빌려간 거잖아. 그런데도 저한테 그 남자와 결혼하라고 하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정색하며 말을 했더니 이전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신랑이 있는 그 남자만큼이나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것이었어.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놀아보고 싶어서 조금만 그런 거라고 해 마음까지 다 주지는 않았대요. 제일 좋았다고 하는데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아? 남자들이 다 그런 거지? 결혼하고 나면 아가씨는 일 그만두고 집에 들어와서 의사가 돈을 벌며 편하게 애 낳고 살면 되는 거지. 의사 남편을 얻은 것이면 되는 거지 안 그래?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발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그 이야기를 듣던 주변 간호사들이 예비 시어머니를 남편하기 시작했어. 어머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의 짓은 정말 어이없는 짓이에요.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주임 간호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다들 알거든요. 맞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도 꼬리를 쳤었는데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고 거절했기만 해도 똑같이 당할 뻔했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요즘 어떤 시대인데 남자니까 바람 피워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여자는 집에 들어와서 애 낳고 살라는 소리를 하세요? 아들 덕분에 최근에 이 병원에서의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간호사들의 분위기가 정말 나쁘다고 해요. 퇴사한 사람도 2명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다시 병원에서 일하게 하고 싶다고 해요. 그건 정말 안 돼요. 어차피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고 간호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변 환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동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야 예비 시어머니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이고, 이게 뭐 대단한 일이야. 다들 알고 있었을 거야? 구경 났어요. 우리 아들에게 뭐 할 말이라도 있어? 이전에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화를 내고 두리번거리던 중 병원을 나가 버렸어요. 끝까지 반성하는 법을 모르는 그 아들의 엄마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사람은 제대로 살아야지. 부끄러운 생각이 전혀 없는 그 아들이 이래서 그 모습이 되었겠지. 의사로 키우면 어찌어찌 돼? 이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병원에 나타나 깡판을 쳤다는 사실이 피해를 입은 간호사들에게 전해지더라고요.
그 피해를 입은 간호사들이 몇 일 후에 나를 찾아왔어요. 그 엄마가 또 찾아왔다면서. 진짜 미쳤어. 어디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이래 보이는 거야? 우리도 얼굴을 보이고 계축을 주면 어떨까? 그 인간들을 찾아서 진짜 모습을 밝혀주고 매장시키자고. 그곳에서 우리가 한 팀이 되기로 했어요. 첫인상에 이 사람은 의사라는 직업으로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정보통이었어요. 결혼정보회사에 등록된 자리에 앉아서 여러 사람을 대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아무래도 내리기 쉬운 인간이어서 정보를 찾는 단계에 있는데 소문에 따르면 이번에는 상당히 좋은 집안의 여성을 만났대요.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그녀가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쓰레기와 여자가 식사를 하는 곳을 찾아서 싸워볼까요? 같이 남과 여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선했습니다. 증거를 철저히 정리했고 서로 확인하면서 무장하고 여성이 나서면 마치 4년 진짜 간호대학 졸업생들 같이 자신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부유한 여자와 매일 호텔에서 데이트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의 만남은 아주 사람이 없는 장소까지 가고 있어서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늘이 날 돕는 것 같았어요. 만나고 있는 여성과 그녀의 어머니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여성의 아버지는 여전히 여기에 있어 함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네요. 여자는 보러 오지 않았지만 여자와 만나는 시간은 충분해요. 당신이 누구냐? 나 아는 사람이야. 아, 여기 가드 어디 있습니까? 잡상인이 와서 잡상인인의 눈에는 우리가 잡상인 보여. 저기요, 이 의사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알고 만나시는 거예요? 보아하니 우리처럼 피해자 같은데? 여기 이거 한번 보시죠. 저희는 이 레기한테 당한 간호사들이 그든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예민해야 그 자료 좀 봐보자. 어머나, 이게 사실이에요. 송 선생 어떻게 이런 짓을 아닙니다. 어머니, 이게 다 저 여자들이 저를 혼자 좋아하고 혼자 오해해서 저를 모함하려고 모함. 그럼 이것도 모함이라고 할 거니? 그때 제가 병원장실에서 제 아리를 붙잡고 무릎 꿇고 빌고 있는 CCTV 영상을 짜잔하고 보여주니 그 인간은 뭐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다리를 사정없이 떨어대고 선을 보고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던 그 여자도 쓰레기 같은 인간의 발등을 뾰족한 구두굽짓 누르더니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며 지나가면서 머리를 힘껏 툭 치고 가더라고요. 그 인간은 아프다면서 소리를 꽤 그래 지르고 있었고 저희들도 그 인간 멱살을 잡고 말했어요. 내가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한테 내 진짜 얼굴을 알릴 거고 결혼을 하면 결혼식도 찾아갈 거고 내가 애를 낳으면 애 돌잔치까지 찾아갈 거야. 내가 나랑 낳은 내 새끼도 안 챙기는데 내가 남의 새끼 챙기는 너를 가만두고 볼 거 같니? 나 눈이 시뻘개지도록 너만 보면서 살 거야. 그 인간을 바닥으로 아주 세게 내팽개치고 저희는 밖으로 나왔는데 그 인간도 헐레벌떡 저희를 따라 호텔 밖으로 나와 우리들의 옷깃을 잡으며 자신의 인생을 망친다고 못 가만히 있겠다며 엄포를 놓는데 남자 1명이 여자 4명의 힘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1명 붙잡아 비 오는 바닥에 던졌습니다. 비를 맞고 있는 꿀이 꾹히 버려진 꼬챙이처럼 보였어요. 너는 우리 넷을 이기지 못할 거야. 평생 사죄하지 못할 망정 어디서 부끄럽지 않게 다니느냐? 그 인간은 사체로 살려다가 고소당하게 될 거라고 엄마에게 2번 전에 나 찾아오더라면 이야기했다. 그 사람은 억울하고 분한 채로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우리 여자 4명은 택시를 타고 돌아가면서 환희성을 지르며 바다 한 잔 마신 느낌으로 기뻤어요. 그날 맥주집에서 술을 취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우리는 바라보며 상처받은 마음을 들키는 사람에게 경계해야 한다는 결의를 했어요. 파혼을 했더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경험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일에 집중하고 즐기며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이 나를 교훈으로 이끄는 순간이길 바라며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